트럼프 이야기부터 조금 나누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트럼프가 일단 그 뉴욕 증권거래소를 갔습니다. 예. 벌써 지금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내년 1월 그쵸, 20일, 그쵸. 1월 20일 취임식인데, 벌써요. 네, 된 것 네. 같아가지고 뭐 거의 트럼프가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네, 그 대통령님의 기사는 찾아보기가 네. 쉽지가 뭐 않은데, 지금 거의 뭐 네. 사면하고 뭐 이런 것만 주로 하시고요. 보통 네. 그런 것만 하시는 것 같고 트럼프 쪽은 거의 계속 뉴스가 예, 뉴스가 쏟아져요. 쏟아지고 네. 관심이 글로 간 것 같아. 일단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자 이렇게 야, 우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예, 개장종 우와. 오프닝종 벨 위에 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 우와. 오프닝 벨 화면입니다. 그래서 개장종을 쭉 올리고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개장종을 올리면 음. 클릭한 밑에가 막 돌아가는 약간 이런 거고요. 한 바퀴 돌면 이제 박수 치고 파이팅으로 이제 위에 올라 있거든요. 네, 밑에 이제 네. 쳐다보시는 분들 좀 화면이 들어가실 텐데 그 밑에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기 겁니다. 그럼 밑에서 이제 바라보고 얘기하면 여기 밑에서 이제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와. 이런 장면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보고 위를 이제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위에 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상장되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거나 뭐 음. 멘트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위에는 이제 타임지 화면입니다. 올해의 음. 인물로 선정돼서 그게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떤 내용을 인터뷰했는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임지 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 요 증권거래소 가서 이제 타장했고 음. 12일 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증권거래 개장중을 올렸고요. 거기 가서 이제 당선인이 처음으로 타종사를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외내적으로 보여준 자리였고요. 이 자리에는 이제 멜라니 트럼프 여사와 함께 갔고 제이디 벤슨 부통령 당선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와 그리고 하워 러터닉 상무장관, 로버트 F 제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갔습니다. 일기 행정부 때 이제 법인세를 많이 낮췄습니다. 이 보통 이제 기업적인 그런 정부에서 최고 21%까지 본인이 낮춰서 모두가 기적이라고 본인을 평가했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본인 그걸 자랑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번에도 본인이 15%까지 낮추겠다라고 이제 또 얘기, 법인세, 그죠? 네, 네. 법인세를 많이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낮췄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지수가 좋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종합지수가 좀 그러니까요. 안 좋았습니다. 네. 다우 산업지수는 이제 좀 내려갔습니다. 좀 음. 내려가서 이제 0.53%가 좀 내려가서 43,914 포인트가 이제 됐고요. S&P 500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0.54 포인트가 내려가서 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도 19,902.2포인트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날 좀 내려가서 좋았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날 또 얘기한 건 뭐였냐면 대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크고 아름다운 기업들은 이제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을 돌보고 모두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강력한 경제 정책을 구축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뉴스죠. 이게 폭스뉴스는 어, 전통적으로 이제 트럼프 쪽에 강력하게 이제 측입니다. 모두가 이제 그 이제 대선 기간 내내 모든 매체들이 이제 친 트럼프가 아니라 반 트럼프였습니다. 오직 폭스뉴스만 진짜요? 예예예. 몰랐어요. 99대 네. 1이라고 하면 이제 1위 이제 폭스뉴스였는데 이 폭스뉴스가 이제 전화기를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 거래소에서 올리는 건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는 거래일 시작과 종료를 하는 데 경제 비전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타종한 일은 이제 95년, 85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한번 타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타종을 해서 약간 좋아하는 일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날 뭐 어쨌거나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돈이 일단 지금 다 미국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관세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강한 미국을 지향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미국에 모여 있는 상황, 그리고 전반적으로 AI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그런 기업들이 다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트럼프가 잘 조절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모여 있으면서 모든 돈들이 다 미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트럼프의 줄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지금 약간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진짜 네,
들어서기도 전에 이렇게 네네. 시장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은 처음 네네.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음. 트럼프가 좀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까 타임지 잠깐 보셨는데 타임지 관련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정은 장관과도 자기가 친하다 이런 그 얘기를 얘기 또 오늘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제 취임한 직후에 내년에 취임한 직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의회를 이제 불법으로 주동자들이 진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데모를 하면서 자기 떨어진 게 불만을 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제 죄를 지었다고 이제 약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다 사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에게 대해서 강하게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하겠다. 라고 그거는 뭐 그죠? 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겠다라고 아이고. 그런 뜻을 또 밝혔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또 얘기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내겠다고 했는데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딱히 정확하게 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이걸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지원을 좀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요 타임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요 장면 좀 전에 나왔죠. 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루의 일정이 됐는데 어쨌든 일정을 다 마치고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어쨌든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만 중동 전쟁은 당분간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중동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가 아직도 화약고 같은 느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이번 선거 때도 지원을 좀 받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도. 그러니까 총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마음껏 못하는 것처럼 미국이 어쨌든 로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 의회 로비가 강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납득이 가네요. 네네. 그 트럼프가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그 젤렌스키 자체가 네네. 지금은 약간 종전을 원하지 않나요? 젤렌스키는 종전을 원하긴 하는데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한 상황에서 좀 더 많이 회복한 상황에서 하고 싶은데 땅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저 그거 진짜 궁금한데 한번 나중에 얼마나 잃었는지 네네, 좀 많이 보여주실 수 잃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종전을 하게 되면 곡창지대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곡창지대가 많은데 곡창지대와 항구 쪽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회복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항구 지역하고 곡창지대하고 이제 석유지대가 좀 있는데 그런 요충지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젤렌스키가 실축을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종전이 되면 젤렌스키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전범으로 약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쵸. 전쟁의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지지율적인 측면에서도 좀 예. 국민들의 지지도 어쨌든 휴전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물론 푸틴이 일으킨 거긴 하지만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인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어요, 그죠? 네네네. 네. 아이고, 그럼 또 무슨 예, 얘기 다음 될까요? 얘기는 이제 또 트럼프 얘기긴 한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내년 1월 20일 날 열립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150년 만에 어떤 미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그러니까 외국 그죠. 그 정상이 참여하는 거고 그 정상이 중국 정상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 들었을 때 시진핑이 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네, 딱 네, 네, 내가 네. 초대할 네, 거야라고 네, 네, 트럼프가 네, 했을 때 네, 네. 시진핑이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네, 네, 예상을. 네, 네. 근데 가신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일기 때 그 아, 서로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이 영상을 제가 찾아놨는데 일기 때 서로 만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 그러셔서 서로 인연은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셔서 그렇네요. 지금 네,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트럼프는 이해가 되는데 시진핑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하죠. 예, 그게 그죠? 더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대단한 예.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대단한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보통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 외국 수상 정상들이 가지 않는 게 맞아요. 원래였대요. 네. 그래서 뭐 외교부 수장들이 가는 게 원래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시주석 외에도 외국 정상들이 초청을 해서 뭐 헝가리 총리도 참석하고 많이 간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관세 때문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관세가 많이 좀 영향을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전반적인 영향이 있어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고 국무부 기록을 보니까 74년 이후로 외국 정상이 취임식에 참석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다 이제 각국 대사들이 참석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진핑 주석을 놓고 좋은 친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마이크 왈츠 국가보좌관도 요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뭐 엔비디아나 히토루 정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데 요 1월 20일 요 시진핑 그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근데 사실은 미중 그 무역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이게 시진핑 주석이 방문이 한다라는 거는 그 두 국가의 그 사이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맞습니다. 수도 있나요? 어쨌든 뭐 선물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체 그 트럼프는 뭔가를 받으면 뭔가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